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는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웃돈이 붙는데요. 요즘에는 프리미엄이 붙기보다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분양 가격이 하락하는, 할인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오히려 분양가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인기에 단순히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좋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잘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챙겨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투자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받아볼 텐데요. 전화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하실 수 있고, 문자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팁 만나보시죠. 서울과 인천, 대구의 행복주택 1,630여 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무려 2만 3천여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초역세권으로 꼽히는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360여 가구에는 17,000여 명이 입주를 신청해서 경쟁률이 47.5대 1에 달했는데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행복주택의 열기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이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복주택에도 많은 수요층들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일 거고, 네. 이에 따라서 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또 일단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행복주택 아니면 뉴스테이 이런 어떤 서민층에 대한 중산층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을 계속해서 네. 진행시키고 있다는 자체는 복지국가로 가는 우리에게 초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행복주택이 최근에 올해 공급된 물량이 일단은 21일부터 25일까지 청약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제 청약이 마감이 됐는데 말씀하셨 대로 그 가자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그러니까 입주자 경쟁률이죠. 네. 47대 1이 넘는 이런 아주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고, 또 이 밖에도 저 상계 장암지구라든가 네. 인천 주안 또 대구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다 경쟁률이 좀 치열하게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삼천지구라든가 네. 등등해서 여러 군데 지역들이 또 공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작년에도 평균 10대 1이 넘는 인기를 끌었었는데 네. 더더욱 더 지금 인기가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그 행복주택, 일단은 행복주택이라는 게 이 청년층에 대한 우리 주거 빈곤층에 대한 어떤 배려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네. 20%에서 한 40%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공급을 한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많은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 청년층 주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올해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0,000세대 정도 네. 다음 6월이라든가 9월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그 공급 예정에 있고, 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좀 청약에 대해서도 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 또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한 14만 호 이상 이렇게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좀 진행이 잘 돼서 어떤 그 청년층이 우리가 주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되는 어떤 삶의 질을 좀 누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만약에 이런 공급되고 있는 지역들에 지금 물량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서울 네.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가자지구도 한 300여 세대 이렇게 정도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주변 시장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공급 예정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주변 임대 시장에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형 부동산을 목적으로 이 공급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이 좀 많은데 원룸 형태의 어떤 행복주택이 이제 그 정도 소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룸 형태나 1.5룸 형태 인근 지역에
또 투자를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공급 물량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근 지역에도 네. 조금 어떤 임대가가 조금 조정이 될 확률도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행복주택의 열기도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챙기시면서 오늘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 될 텐데요.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도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고요.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2-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집이요. 지금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임박해 있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매도를 해야 될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역이 어디시죠? 전화드렸거든요. 예, 양천구 신정동인데요. 네, 양천구 신정동 어떤 아파트인가요? 목동 힐스테이트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재건축 입주 직전이고 지금 파는 게 네. 나을지 아니면 뭐 전세를 네. 주고라도 좀 더 들고 가는 게 나을지 그런 게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신정동 힐스테이트, 목동 힐스테이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여기 조합원이셨어요? 네네. 신정 4구역 재개발 지역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곧 입주잖아요. 이게 다음 달인가요? 네, 입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다음- 지금 입주를 하게 됐고, 일단은 뭐 지금 여기를 보유하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러시죠? 네, 예. 결론부터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지금 보유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보유요? 보유 의견이 좋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앞으로 조금이나마 더 시세 반등 여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예, 앞으로 가격 상승 여건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프리미엄이 조금씩 많이 일반 분양 받은 것들도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죠. 네, 좀 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조금 일단 이거 일반 분양 재작년인가 좀 했을 때도 굉장히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은 원래 신정 4구역이 입지면에서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건너편 신정동 뉴타운도 있긴 하지만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건너편 신정 4구역이 목동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던 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가격 상승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예, 지금 시세 몇 평이세요? 33평이요. 그러세요? 지금 시세는 대충 알고 계신가요? 네. 얼마나 갈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한 7억 5천에서 좀 이렇게 8억까지 간다고. 7억 한 중반에서 후반까지 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요. 네. 첫 번째로는 자체적인 입지 여건도 있어야 되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주변에. 두 번째로는요. 주변의 향후의 어떤 공급 계획과 수요 어떤 변화예요. 근데 제가 보유 의견을 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아파트 주변의 목동 단지들은 이제 새롭게 이제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주변에 새로 공급되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네. 그런 면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목동 지역의 아파트들이 주변 아파트들이 시세가 낮지 않죠. 좀 높죠. 네. 다 예, 높아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물론 재건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재건축을 제외한 어떤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될 신축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목동 힐스테이트가 굉장한 강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수요층이 있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도 새롭게 들어설 게 없고 지금 과거에도 신축이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가격 방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 아파트의 장점을 제가 보기에는 3, 4년 정도는 계속해서 누릴 것 같아요. 3, 4년 정도. 예, 최소한. 지금 그 목동권의 아파트들이 재건축 얘기가 나와도 재건축이 시작돼도 또 시간이 더 걸리는데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이 인근에 3, 4년 동안은 새 아파트 경쟁할 게 별로 없어요. 목동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는 재건축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와 경쟁력을 가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는 것보다는 입주 안 하실 것 같으면은 뭐 임대를 주고라도 조금은 더 끌고 가도 괜찮은 아파트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좋은 선택하신 것 같네요. 네, 네, 네. 조금 더 지켜보고 계속 들고 가시면서 조금 더 좋은 수익률 얻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가 고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네,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한 14년 여기 살고 있어서 네. 이걸 갖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오래된 집이라서 네, 전세를 끼고 있고 이래갖고 네. 이거를 또 새로 짓기도 좀 부담스럽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는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번지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청량리동 205의 763번지. 205에 763번지요. 실제 거주하고 계시고 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파는 게 나을지 자 저희가 그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송성문 대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현재 그 단독주택인데 네네. 뭐 205에 763번지라고 그러셨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이거를 거주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네, 맞아요. 실제 거주 10년 넘게 거주하신 거예요? 예, 예. 지금 여기 앞이 지금 청량리 6구역이고 제가 조금 한번 보면 이 몇 평이나 됩니까? 50평이요. 딱 50평이에요. 내 집은 50평이고 앞에 저기 땅이 좀 들어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옆에 집이요. 아니, 시유지인지 뭐 저기 네. 국가유지인지 땅을 네, 좀 국공유- 마당으로 네. 들어와 있는 땅이 한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지금 합해져 있는 거죠. 예, 약간이. 근데 네, 어쨌든 여기가 한 50평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예, 예. 혹시 주변에서 이거 뭐 매매하라는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건축업자들. 뭐 주변에서 뭐 저기 예. 원룸 질 때 예. 팔 생각 없냐고 몇 번 물어보긴 했는데 네네. 저희 2층은 저희가 원룸으로 4개를 현재. 예. 갖고 있는데 네네. 뭐 주변에 새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일단은 예, 일단은 지금 그 위치를 봤을 때는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데예요. 뭐 종합 고려대역하고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뭐 한신 휴플러스도 있고 이 아래쪽인데 이 아래쪽 청량리 6구역 그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좀 지지부진해요. 속도가 그러긴 해요. 예.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뭐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래쪽이 재개발을 하든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뭐 지금 아직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이 된다라고 보면은 또 건너편하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보유하신 집은 6구역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길 건너로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 좀 잘 됐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데거든요. 포함되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로 놔둬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걸 건축을 하든가 지금 아니면은 지금 어떤 뭐 다른 건축업자한테 매도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50평이 땅이 좀 애매하고 지금 이 땅 위치를 보니까 도로를 지금 남쪽으로 좀 끼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건축을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도 옆집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건축을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땅이거든요. 평수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옆집 있죠, 이 옆에 이 그 집 예, 절대 집- 안 판다 그래요. 이 집은
같이 짓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짓자. 그래 제 얘기는 뭐냐면 같이 건축을 하거나 같이 매도를 하거나 이 옆집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 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집에 대해서 가치는 이 옆집하고 같이 공유해요. 이 옆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매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건축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분이서 어떤 합의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자체적으로 판다 그러면 땅값을 그렇게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신 땅은 이 옆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같이 공동으로 해서 건축을 하든 뭐 아니면 매도를 하든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 미래 가치로 봐서는요. 일단 신축으로 건축을 해놓게 되면 이 아래쪽에 어떤 6구역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진다라면 이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 주변이 정비가 거기 되면서. 과학기술원 있는 데가 병원이 생긴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위쪽으로. 예.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뭐 병원 뭐 위치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쪽하고 관계없이 이 아래쪽에 한 블록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 아래쪽에 6구역이래 청량리 6구역 개발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한신 슈플러스하고 이런 어떤 아파트 단지를 변모를 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안에서 이 위치하고 있는 요 단독 블록, 요 조그만 블록에서는 신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좀 합의점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옆집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다가 정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3900님입니다. 반포자이 아파트 33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8천만 원 올려서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추가 전세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8천만 원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월세만큼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올까요? 일단은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일단 다른 쪽으로 하는 방법이 맞다라는 결론 먼저 드리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월세 8천만 원에 대해서 반전세 시기죠. 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받는 건데 아파트를 월세에 전환한다는 게 이렇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이 소형주택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아파트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조금 전환해 보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실례로 자기가 이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을 활용하는 이런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를 좀 활용해 보신다면 더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전화를 방송 후에 한번 다시 주던가 아니면 또 저희 세미나 때 오시게 되면 토요일 날 오셔서 제가 1대1로 한번 좀 상담을 해드리는 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미나 일정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희는 그 위례 송파 힐스테이 쪽으로 해서 매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시기가 지금 적절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좀 전망이 어떤지 해서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저희는 실거주가 일단 첫 번째 목표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거주하더라도 나중에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송선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는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 저희는 네. 그 성남 쪽에 거주하고 있어요. 성남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위례 신도시로 만약에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사를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네네. 뭐 이사 바로 해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좀 지나서 해도 상관은 없는. 아무튼 지금 자금적으로는 준비가 되신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염려하시는 게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그런가요?
네. 지금 얼마나 저기 힐스테이트 얼마나 붙어 있던가요? 혹시 알아보신 게? 지금 현재 1억 4,500까지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양도세도 역시나 매수자가 여기는 부담을 하게끔 네.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 또 플러스 알파적인 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프리미엄이 뭐 층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1억에서 한 1억 5천 뭐 이상으로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저도 좀 전에 뭐 알아보긴 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 고객들도 네네. 그렇고 저희 개인적으로 상담 오셔가지고도 그만큼 핫하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쪽 시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실거주 목적이 좀 강하시다라면은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뭐냐면은 위례 신도시가 지금 얼마나 가치를 좀 보이느냐 이 차이인데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크게 봐야 되거든요. 네. 위례 신도시만 갖고 볼 게 아니고 송파에 물론 뭐 제일 아랫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중간 맨 위쪽으로는 잠실 단지가 있고 또 중간에 뭐 잠실 시원 헬리오시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유지가 될 것이냐? 지금 그 잠실권은 평당 가격이 지금 한 3천만 원이 좀 넘어가요, 이제는. 아시나요? 네네.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2,600, 700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 한 2,700, 800대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위례 신도시가 지금 프리미엄이 많다라는 거는 분양가가 쌌다라는 거예요. 네. 그 뭐냐면 지금 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한 1,700만 원대 분양한 단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로 따지면은 지금 프리미엄 포함해서 2,300대 정도 좀 시세라고 보이잖아요. 네. 그럼 2,300대하고 위쪽하고 물론 잠실권보다 더 비싸질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유지 선으로 봤을 때는 2,400대, 2,500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이거든요. 단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냐면 이 지금 입주 이렇게 막 올해부터 내년 지금 위례 신도시가 계속 입주하잖아요. 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다 조성이 되고 이런 시기가 되면 약 한 2, 3년 후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2,500대 전후 시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위례 내에서도 뭐 입지에 따라서 뭐 하남권이라든가 성남권, 뭐 송파권하고 좀 나눠지겠죠. 가격 차이가. 하지만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도 워낙 괜찮은데요.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 예, 뭐 지금 뭐 휴머닝 내에 들어 있고 또 뭐 지금 중심상업지 트램진몰이라고 해서 뭐 그쪽 안에도 연관성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주거 환경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가격을 조금 선도해 갈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 내에서도 조금 가치가 있어 보이는 단지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세가 좀 형성돼 있는데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프리미엄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억 5천이니 뭐 1억이니 이런 얘기가 사실 적은 프리미엄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이 분양가 자체가 조금 완전히 좀 저렴했던 지역이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라면 더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 들어가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뭐 지금보다 나중에 좀 쌀 것이다. 이거보다는 나중보다는 지금이 더 쌀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셔도 좀 괜찮고요. 투자 목적으로는 아직도 뭐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매수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좋은 결정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총 3분의 전화 그리고 1분의 문자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고요.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했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물 정보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또 오늘은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먼저 송승현 소장이 첫 번째 매물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이 본 매물 자체는 그 아파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금액도 저렴하고 그다음 투자하셨을 때 높은 수익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아파트 매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준영 소장이 두 가지 매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요, 저평가 지역에서 대형 쇼핑몰 개선과 GTS 교통의 개선, 그리고 한옥마을 건립 등 다양한 호재가 기대되면서 주목받고 있어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은평구 가량동 매물과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00만 평의 R&D 지구의 최고의 수위 지구, 다양한 지역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은평구 매물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로 이 매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4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9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매물 은평구 가련동이에요. 자, 소장님, 우리가 은평구는 좀 익숙한데 그 가운데 가련동이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요. 입지 여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지역이고요. 도보 4분 거리에 6호선 구산역과 그리고 도보 7분 거리에 연신내역을 3호선 연신내역을 이용하여 종로와 강원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요. 강남 지역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요. 6호선을 이용하여 상암 DMC와 그리고 합정동까지도 10분대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해 2019년 착공하여 2022년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 일산 킨텍스에서 동탄 그리고 경기도 서북부와 서울 도심 그리고 경기도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연신내역의 정차역으로 확정됨으로써 일산 킨텍스에서 강남 삼산역까지는 약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학군 형성인데요. 주변 교육시설로는 가련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은평중학교, 그리고 구산중학교, 예일여고, 선종여고 등이 인근에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여 주변은 북한산 국립공원, 가련 근린공원, 그리고 북한산 생태공원, 그리고 봉산, 해맞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 공간이 풍부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은평구가 오랜만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이 지역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었는지 여러 번 짚어보지는 않았었어요. 네.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구토부에서 전 월세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네. 전 월세가 구하기 힘든 지역이 바로 은평구라고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이 지역은 GTS A 노선의 개발로 입지역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착공하여 2022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연신내역의 정차역으로 확장됨으로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은평구 지역의 입지적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과 관광호텔 건립 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한옥 전용 주거단지로 조성 중인 은평 한옥마을은 그 일대 천룡고찰, 진간사와 그리고 마애열의 입상 문화재가 있는 삼천사 그리고 중요 민속 문화재 금성당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연신내역 인근에 지상 10층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
개혁하여 서울 서부권에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연신내역에서 한정거장에 있는 988 주변에는 롯데몰이라든지 신세계몰, 그리고 이케아 등 대형 쇼핑몰이 올해 말부터 롯데몰을 시작으로 잇따라 개점을 앞두고 있고 2018년 5월 약 800병상 규모의 카톨릭대 성모병원도 개원이 예정돼 있어 대형 쇼핑시설 그리고 고급 의료 시설이 이용이 매우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미래 가치가 풍부한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아 먼저 선점하셔야 할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점점 살기 좋아지는 동네가 될 것이란 얘기겠죠. 이제는 그 매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준공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준공 완료된 건 아니죠? 이번 주에 준공합니다. 이번 주 완료가 될 것으로 네. 보이고요. 네, 예. 건물 이야기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준공의 날, 총 18세대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실전용이 79.32제곱미터, 약 24평이고요. 대지가 29.75제곱미터에 방 3개, 그리고 주방, 그리고 욕실 2개로 이루어진 3룸입니다. 그리고 정남향으로 건물 간격이 굉장히 넓고요. 전방 6m 도로가 있어 개방감과 채광이 우수하고요. 일렬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가 편리하고 현관 보안문이라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 무인 택배함, 그리고 LED 등을 설치하였고요. 특히 옥상에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하여 공용 전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주방 인테리어도 예쁘네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을 얼마를 갖고 있으면 살 수 있을지 가격이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가는요, 2억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1,100만 원이고요.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80만 원. 그래서 대출 좀 이용하시고 실투자 3,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로 입지나 매수 가격 등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도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입지 여건과 방법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가운데 10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2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소장님, 그 중구는 워낙 지하철이 많은 네.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역의 입지 여건도 말씀해 주세요. 예, 중구 자체가 그 서울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은데 그만큼 주변의 역들이 상당히 많이 네.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매물 같은 경우 화학동은 지금 2호선하고 6호선 그 신당역을 이용을 합니다. 신당역에서는 도보로는 한 6, 7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단 쪽에는 그 동묘 앞 1호선하고 6호선이 껴 있는데요. 그 양쪽 역을 두 개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구 자체가 거미줄처럼 잘 나와 있고 그 얼개가 잘 나와 있는 그런 역들, 다중의 역들이 이용이 가능한데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좌측으로 보시면 왕십리역을 이용을 하는데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분당선까지 이용이 또 가능합니다. 또 주변에 또 신설동역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도 우이선부터 신설동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통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자체 중구가
업무와 상업 비율이 한 70%가 됩니다. 그만큼 상권이라든지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좌측부터 이어지는 그 상권과 함께 직장인 수요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역 일대, 그다음 회원동이라든지 퇴계로, 소공동, 그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뭐 주변에 동대문이라든지 명동 상권, 남대문 상권까지 수많은 자영업자와 함께 직장인 수요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단 쪽으로 보시면은 그 청계천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주변 일대가 고급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매물 전면부에는 롯데캐슬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그 왕십리 뉴타운이 지금 3차까지 지금 완공이 되는 공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는데 그만큼 주거라든지 그다음 수익형 상품으로도 상당히 입지로서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강남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차량으로도 한 15분 정도면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뿐만 아니라 실거주로도 상당히 입지는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구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주변엔 뭐 그래도 여러 시장도 많이 있고요. 뭐 서울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구 자체는 네. 사실 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서울에 보시면은 좌측부터 보시면은 서울역이 있죠. 서울역 바로 앞에는 그 남대문 상권이 있고요. 또 명동, 그다음에 충무로를 지나서 동대문 상권까지 있는데 동대문만 하더라도 그 점포 수가 한 3만 5천에서 한 4만 개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자영업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변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볼 때는 주택에 대한 그 지불 능력 흔히 그 말하는 그 RIR이라고 하는데 주택에 대한 지불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 명동이라든지 그 동대문 같은 경우도 면세 사업을 벌이면서 많은 그 매출 증가를 가져왔고요. 또 DDP가 또 오픈을 하면서 이 지역 일대가 유동 인구가 65만에서 지금 한 100만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유동 인구를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벌써 뭐 마스터카드 조사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카드 사용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성화가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매출 증대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월세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임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당역 일대 보시면 계속적으로 건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곳 자체도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한 2천억 정도 되는 경제 효과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신당역 일대 자체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 자체도 계속적인 기존에는 그 리모델링이 수평 증축만 했는데 지금 수직 증축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은 또 완화가 됐고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던 DDP는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 쇼핑몰도 모여 있는데 그곳을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물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저희가 다세대 주택은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네. 아파트를 이 매물로 받아보기는 그렇게 흔한 경험은 예, 아니거든요. 예. 아파트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그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그 공급이 이제 앞으로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꼬마 아파트라고 하죠. 대형 건설사에서도 아파트를 기존에는 한 85제곱미터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한 60제곱미터 미만으로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건물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멸실을 한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았는데 이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로는 한 9m 정도 지하를 파야 되는 2층까지 주장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지하로 한 9m 정도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중구 자체가 그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 높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이라든지 뭐 허가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공사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은 총 한 50m 정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6m 도로를 끼고 있는데 건축선에서 한 4.4m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1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 매물은 13층 중에 한 10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과는 좀 다르게 실내 면적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빌트인으로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가고요. 천장형으로 에어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로서는 소형 아파트로는 나무랄 곳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준공까지 1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네. 앞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고 네. 하는데 이 지역 자체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이런 소형 꼬마 아파트로는 최초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시세보다도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내 면적도 넓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량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높고요. 또 좌측에는 역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세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그 전세가 한 2억 4,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미만의 이런 아파트 매물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활용해서 투자하시면은 2,7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수익형으로 보셔도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보증금 이용하시고 융자 활용하시면 고수익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매물에 대한 장점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아파트가 최근에 수익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매도 차익만 바라보시고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소형 아파트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많이 그런 보완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얼마나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다음 앞으로의 주변 일대 공급량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실패 없는 좋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소장님이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생활편에서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는 하나로클럽이라든지 이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은행 광고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도시만 서초구라든지 강남구에서도 유달리 쾌적한 환경을 갖췄는데요. 본 매물지 바로 앞에는 우면산과 양재천, 그리고 주변으로 양재매 수리민의 숲, 그리고 구룡산, 대모산 등이 가까이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교통 환경까지 잘 갖추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데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을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4분, 본 매물지 바로 앞에서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또 갖췄는데요.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올해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등, 그리고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도를 보니까 또 LG와 삼성 그 사이 한가운데 또 위치해 있네요. 그런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을 확인해 봤는데 개발 호재도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올라야지 내 집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는 네. 서초구 우면동 지역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삼성전자가 1분기 입주를 시작하였고요. 약 1만 명의 연구원과 협력업체 약 2만 명의 상주인원, 그리고 3km 범위내 KT, LG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 등 연구소와 업무 시설들이 무려 300여 개로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해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더해 얼마 전 정부가 2030년까지 서초구 우면동과 양재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를 R&D 특구로 집중 육성한다는 발표와 서울의 관문인 양재IC를 중심으로 한 유통 업무 설비 약 41만 제곱미터를 주변 LG, 삼성, 그리고 KT, 현대기아차 등 연구시설과 연계해 물류와 R&D 기능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미래의 가치가 풍부하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국내 최대 양재꽃 시장의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을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로 살바꿈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더해 서초구민의 수건사업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400억을 투입하여 69,575제곱미터 부지에 총 850평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무산익에 몰렸던 96,000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과 더해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책 구간인 양재IC에서 한남 IC 구간을 또 지화 추진과 그리고 고속터미널 이전 계획도 검토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 개발에 따른 유입인과 상주 인원 유입으로 지역 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목적 달성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워낙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개발 호재가 있어서 들어도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참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도 궁금해지는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준공되기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 이런 매물만 들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달 준공 네.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에 3층입니다. 전용이 36.85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1.15평이고요. 대지 지분이 20.82제곱미터에 6.30평의 방 2개, 그리고 욕실, 거실, 그리고 주방, 발코니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그리고 6m와 3m 양면 도로를 접해 있고요. 현관 보안문이라든지 CCTV,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설치와 풀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을 제공 예정이며 내외부는 최고급 자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박준호 소장님이 이 지역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로 어떤 분들이 집을 가장 많이 구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지금 뭐 삼성 입주하시는 네. 분들이라든지 연구원 분들 그리고 뭐 협력업체 상주 직원들이 지금 많이 집을 많이 구하러 다니시고요. 또 5월 달에 또 네. 이제 그 삼성 R&D 센터에 또 연구원들이 입주를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뭐 주 세입자라고 고객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이 매물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분양 메리트로 네. 또 더군다나 이 자녀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뭐 현장에 나와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뭐 2억 후반에 3억 초반이 약간의 이제 평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2억 6,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가 현재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1,500만 원이고요. 월세 수익과 뭐 시세차익의 돈방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좀 이용하시고 실투자 7천만 원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장점들 많이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도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자, 부동산 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뭐 대기업의 연구소와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입주하면서 직장인층의 풍부한 배우 수요 확보와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황금성도 뛰어나고 전세가 매매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뭐 매물 위치라든지 뭐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됐던 매물 정보는 모두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개를 해주셨던 송승현 소장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승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흐름을 분석하며 알짜 투자처를 공개하는 거고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326-2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혹은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실제로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기도 또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좋아졌다고 이 스마트폰만 이용하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꼭 그 현장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은요, 모던 컨설팅 송승현 소장과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